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시럽. 안녕하세요, 시럽입니다. 오늘은 구한말 시절 사형수 신분의 25살 청년이 감옥에서 책을 집필한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감옥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요. 구한말 시절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던 한성 감옥에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공부벌레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감옥에서도 학문과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던 공부벌레 청년은 바로 사형수 이승만이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승만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한성 감옥을 축복의 집이라는 뜻의 복당이라 이름 지으며 옥중에서도 40여 명이 넘는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전도하고 한성 감옥을 예배당이자 학교이자 도서관으로 만든 엄청난 이야기였는데요.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은 자신의 저서 전환기의 한국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벙커 목사 부부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한성 감옥은 처음에는 진리 탐구의 방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급기야 신학당이 되었다. 이 과정을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감옥에 내보내어 사역하도록 하셨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이 나라의 기독교계에서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 수감 중에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발행했던 제국신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1901년 1월부터 1903년 4월 17일까지 약 27개월 동안 75편의 논설을 썼다고 해요. 제국신문 1901년 3월 7일자 논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가 진보 발전하려면 관리 등용에 있어 재능과 지식을 헤아려 공평하게 채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당시 조정이 얼마나 매관매직했는지 잘 아는 이승만은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인재 등용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논설문에 썼습니다. 또한 1900년 12월에 창간한 신학월보에도 기고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옥중전도라는 제목으로 1903년 5월호 사설을 기고합니다. 사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술하는데 첫째는 깨달음, 둘째는 감사할 일이라고 했어요. 이승만은 그 당시 감옥에 들어온 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그래서 감옥에서 옥중학교를 운영한 결과 아이들의 언어, 행동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옥 안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하며 40여 명이 다과를 나눠 먹었다는 것과 옥중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승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승만은 책을 번역하는 일에도 힘을 썼는데요. 1900년 8월 미국인 선교사 알렌과 중국인 최희경이 쓴 중동정기 본말이라는 중국어 책을 청일정기라는 순한글로 번역합니다. 이 책은 청일전쟁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중국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 대중국이 왜소한 일본에 패배한 이유가 쇄국정책에 있음을 알리는 책이었다고 해요. 당시 개혁을 외쳤던 이승만은 조정의 무능과 부패를 없애고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은 백성들의 새로운 각성과 지식 습득에 있다. 라고 청일전쟁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심지어 영한사전도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영한한 사전이었는데 영어와 한글과 한문을 동시에 기록한 최초의 편찬 시도였습니다. 이승만은 A에서 F까지 총 8,223개의 단어를 번역했는데 하루 평균 20개 정도의 단어와 씨름한 셈이었어요. 이 당시 조선은 주변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는데요. 이승만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를 조정의 무지와 우매함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깨우쳐 교육으로 독립정신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이승만은 자신이 진행 중이었던 영한사전 편찬 작업을 결국 중단합니다. 만약 집필한 지 만 1년째에 러일전쟁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현재 알려진 한국 최초의 영한사전보다 40년이 앞서 세상에 나왔을 기록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승만은 독립정신을 한성 감옥의 수색을 피하며 비밀리에 집필합니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순 한글을 사용했다는 사실인데요. 1904년 2월 19일부터 독립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여 4개월 뒤인 6월 29일에 독립요지라는 첫 제목으로 탈고합니다. 그러나 제목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로서는 출판할 수가 없었고 금서가 됐다고 해요. 독립정신을 출판하는 과정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당시 조선에서는 책의 출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성 감옥 동지였던 박용만이 미국으로 가는 길에 독립정신 원고를 트렁크 밑창에 몰래 감추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1910년 2월 문양목가 김미리사 및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LA의 대동신서관에서 드디어 독립정신이란 이름으로 책을 출판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책이 절판되었다가 1945년 하와이에서 2차 인쇄를 하게 되는데요. 이승만은 독립정신의 서문에서 사실 소책자로 만들려고 한 것이 전 국민이 세계의 대세에 대하여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쓰다 보니 책 한 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조선이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된 원인이 조정의 부패와 무능과 더불어 백성의 미개와 무지함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고 국가를 개혁하는 방편으로서 백성의 계명, 즉 교육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정치개혁은 이러한 교육개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승만은 독립정신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이후 그의 자서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모든 개혁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독립협회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운동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교육계몽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도 이승만이 말한 100년 전 당시의 구한말 상황과 참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업채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몰랐던 역사와 진정한 독립정신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알리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영문 서평에서 밝힌 책의 저술 목적을 동포들에게 서양 세계에서 강하게 발달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독립전쟁을 특정지었던 류의 독립정신을 촉발시키는 것이었다. 라고 썼는데요. 나라가 썩었다고 어쩔 수 없다 낙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옥중에서 책을 집필한 청년 이승만의 신념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독립정신의 구성을 한번 보자면 총론을 시작으로 50개의 주제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승만의 서문과 박용만, 문양목의 후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20대 청년이 그것도 감옥에서 썼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동서양 역사를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을 예리한 논리로 잘 정리했고 수많은 책을 혼자 독파하며 쌓은 방대하고 체계적인 지식의 양에 놀라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와도 너무나 딱 맞는 이야기에 공감되어 여러분의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더 자세히 책을 살펴볼까요? 독립정신의 첫 번째 장인 총론에서 이승만은 삼천리 강산 우리 대하는 3천만 백성을 싣고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 라고 위태로운 이 나라를 비유하며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또한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립정신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보자면 첫째, 모든 국민이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라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해야 하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 나라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나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남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그 당시 부잣집 자식들은 술과 계집과 노름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집 자식들은 남을 속이고 빼앗더라도 당장 배불리 먹는 것만 생각했다. 거짓과 사기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으며 온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느 시대나 문명이 몰락하는 시점에는 도덕적 타락이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조선이 몰락하는 시기의 모습과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 비슷하진 않은지 깊이 고민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셋째, 마음속에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어리석은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독립이라는 정신만 깊이 박혀있다면 2천만 동포가 다 죽어 없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 대한 독립을 지키겠다는 정신만 살아있다면 그러므로 백성들의 정신 속에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으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교육하고 계몽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이승만은 외칩니다. 정말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어렵게 세상에 나온 청년 이승만의 대국민 옥중 계몽서인 독립정신을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독립정신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승만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실천 6대 강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 첫째,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 간에 교류하지 않는 나라는 별로 없으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할 이유도 없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고 그 백성도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승만은 20대 시절부터 이미 세계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고 온 세상은 결국 하나의 경제 문화권으로 연결될 것을 알았습니다. 옥중에서 책으로만 접했던 당시 국제 정세와 경제적 원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이해했을까요? 이승만의 놀라운 선견 지명이 느껴지지 않나요? 둘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던 것조차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일본이 그처럼 성공적인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살펴보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개화를 하고 나서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조선 500년을 기둥처럼 받들고 있던 유교의 전통과 왕권제도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여야 하며 발전된 나라들을 배우고 외국에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외국
외국에 유학을 가서 배운 다음에는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훗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공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와이에 있던 한국 최초의 남녀 공학학교인 한인기독학원을 처분하고 하와이 교민의 후원과 국고 보조를 합쳐 현재의 인하대학교인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원자탄 두 발로 항복하는 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 개발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인재가 필요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한양대에 최초로 원자력 공학과를 설립하고 1959년 서울대에도 원자력 공학과를 설립했다고 하네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정말 뛰어났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셋째,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 나라가 고립되어 있으면 강대국으로부터 침략받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어느 나라도 약한 나라라고 하여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약한 나라가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이승만은 외교에 있어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실력가였어요. 그는 외교력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이 결정한 외교 문제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유엔 승인, 한국전쟁의 미국 및 유엔군 파견, 한미 수호 방위 조약 등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국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고 제대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한 엄청난 토대를 마련한 위협들이 많습니다. 이승만은 특히 국가 간의 외교를 이익관계로 보지 않고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관계로 봤습니다. 거짓말과 권모술수는 반드시 드러나며 진정하고 올바른 외교는 화려한 말재주나 실력이 아닌 상대를 속이지 않고 있다는 진실됨에 있다는 것을 이승만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넷째,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 자유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나 혼자라도 지키며 우리 2천만 동포 중 1,999만 9,999명 모두가 머리를 숙이거나 살해된 후라도 나 하나는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맹세합시다. 청년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독립과 관계된 다양한 내용들을 예리한 논리로 기술했습니다.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다각도로 파악했고 일본과 러시아, 중국이 각자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주장했어요. 또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 그리고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나라가 망하면 백성 모두가 고통을 당해야 하기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제군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우리도 서양 문물을 배우고 실력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기독교를 이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이를 수 없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처럼 책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승만의 경제, 정치, 외교, 산업, 교육 철학들은 기독교 신앙의 터전 위에서 꽃을 피웠는데요. 이승만이 외친 자유민주주의와 부강한 문명은 전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있듯 기독교 바탕에서 가능한 하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청년 이승만의 독립정신의 핵심 가치를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기독교, 독립정신,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이 바탕이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20세기에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정말 하늘이 도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있던 구한말 1904년에 한성 감옥에서 20대 청년이 4개월 만에 집필한 옥중 대국민 계몽서이자 복당대학 졸업 논문인 독립정신이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초정신이 되리라고 100여 년 전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런 방대한 지식과 지혜, 경제발전의 원리를 한성 감옥에서 혼자 공부하며 깨닫고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 책까지 집필한 20대 청년 이승만이 훗날 74세의 나이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청년 이승만의 수많은 옥중 집필 활동과 그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옥중 대국민 계몽서 독립정신의 핵심 내용과 출판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시럽. 오늘도 시럽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